29페이지 인생의 변화. 해빙을 알기 전까지 내 삶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피곤한 몸으로 만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올랐다.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도 아이가 열이 난다는 연락을 받으면 상사의 눈치를 보며 동료에게 부탁을 하며 일을 작파하고 달려갔다.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베이비시터에게 전화가 올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일과 육아, 그리고 필수적인 가사노동까지 내 한계치를 넘어서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기만 했다. 만성 두통과 소화불량, 고질적인 목과 허리 통증은 기본이었다. 아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 곁에서 돌봐주지 못하는 미안함, 항상 피곤한 얼굴을 보여줘야 하는 미안함, 매일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는 같은 고민에 빠졌다.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솔직히 말해 일에서 보람이나 재미를 느끼지 못한 지는 오래였다.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스스로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용기도 없었다. 월급이 끊기는 삶이라니 상상도 하기 힘들었다. 30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금, 아이에게 들어갈 교육비, 그리고 은퇴 후 생활비까지. 앞으로 돈 나갈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남편의 월급만 갖고는 턱없이 부족했다. 몇 번이나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나는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지금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내 주변, 가족, 친구, 동료들을 봐도 모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나 자신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돈 잘 버는 배우자를 두었거나 태생부터 달랐던 친구들을 볼 때였다. SNS 세상 속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여유가 넘쳐 흘렀다. 아침에는 필라테스 개인 레슨을 받고 명품 옷을 걸치고 나가 브랜디한 식당에서 브런치를 먹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연휴만 되면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삶에는 청소나 빨래 같은 가사는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그 일은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한 누군가의 업무일 테다. 인스타그램 속에서 웃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 속에서는 내가 매일 머릿속으로 새많은 돈 걱정이라곤 찾아보기 힘들었다. 부러웠고 때론 비참했다. 하지만 서윤을 만나고 해빙을 시작한 이후 내 인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삶에 대해 불평, 불만을 늘어놓거나 불필요한 질투에 휩싸이지 않는다. 원하는 인생을 향해 나아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가슴에 희망을 품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무엇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 파리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윤이 계속 떠올랐다. 좋지 않은 컨디션 속에서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던 그녀, 에너지를 전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하던 그 모습이 누군가 나를 위해 이토록 애써주다니 나의 기인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해빙을 해봐야겠다고 나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본격적으로 해빙을 실천하면서 특히 유용했던 것이 파리에서 배운 해빙 신호등이었다. 돈을 쓰기 전 나는 두 손가락을 얼굴 앞에 들고 해빙 모션을 취하곤 했다. 그 동작을 하며 내면에 집중할수록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가 보다 선명하게 감지되는 듯 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이 단련되듯 해빙 신호등을 사용하면서부터 편안하게 돈을 쓰는 일이 점차 수월해졌다. 신호등 때문인지 해빙의 감정도 점점 강해졌다. 처음 해빙을 했을 때에는 그저 잔잔한 물결 같은 기쁨만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해빙을 하고 나면
몸 안에서 기쁨의 불꽃이 팡팡 터지는 듯한 느낌이 찾아온다. 그럴 때면 나는 눈을 감고 이런 상상을 한다. 내 몸 전체가 자석이 되어 행운과 돈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나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 행운과 돈이 끌려오는 것이 느껴져. 나는 지금 행복한 부자가 되고 있어. 있음의 느낌이 강해질수록 돈에 대한 내 감정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나라면 슈퍼마켓 계산대에 서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저 고기 안심 엄청 비싸네. 괜히 골랐나 봐. 점원이 집어든 저 대구는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사놓은 냉동 치킨도 아직 있잖아. 아직 절반도 계산하지 않았는데 10만 원이 넘었네. 어쩜 좋지? 몇 개를 취소하는 게 나으려나? 그렇게 장을 보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죄지은 기분만 들었다. 모든 것이 알뜰하지 않은 내 탓 같았다. 그런데 요즘 마트 계산대 앞에 서면 이런 생각이 든다. 오늘 신선한 연어를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겠네. 기분 좋다. 저 유기농 딸기를 아이가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오네. 그래, 나에게 돈이 있구나. 이걸 살 돈이 있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살 수 있다니 감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카드를 내고 서명을 하고 나면 마음이 저절로 뿌듯해졌다. 내가 번 돈으로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는 것 같아서다. 그런 날이면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어도 전혀 무겁지가 않았다. 오히려 어깨가 으쓱해질 정도로 그 봉투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물론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시간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전기세 청구서를 받은 날이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 에어컨을 많이 틀어 놓아서인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20만 원이나 더 많이 나왔다. 고지서를 받은 날 봉투를 열자마자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도 모르게 심장부터 벌렁거리기 시작했다. 웬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번 달에 애 학원도 하나 추가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생겼네. 어쩌면 좋지? 큰일이다. 마음 관리가 이 모양이니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그때였다. 맑은 풍경이 소리가 들리듯 어디선가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얼른 핸드폰을 집어들고 그동안 써놓은 헤빙 노트를 열어보았다. 기록된 것들을 하나씩 읽어가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져갔다. 그래, 서윤도 말했었지?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여기 이 노트를 봐. 이렇게 부자로 가는 길을 걷고 있잖아? 서윤이 내 손을 잡아주는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 그렇게 불안감을 날려버린 덕분에 나는 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꼭 돈을 쓸 때가 아니어도 해빙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해빙의 장점 중 하나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었던 것이 출근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 시간에 나는 핸드폰에 고개를 쳐박고 다른 사람의 SNS를 들여다보곤 했다. 남들이 웃는 모습에 좋아요만 실컷 누르고 나면 나는 남는 것은 질투와 박탈감 뿐이었다. 그런 감정을 안고 출근한 날에는 무엇보다 그저 우울하기만 했다. 이제 그 시간을 해빙에 써보기로 했다. 새롭게 마음먹은 첫날이었다. 나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
서인에게 배운 것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먼저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한 다음 내가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았다. 자, 나에게는 건강한 신체가 있어. 덕분에 씩씩하게 출근할 수 있잖아. 남편과 아이도 있지. 그들이 건강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출근할 회사가 있고 따뜻한 집도 있네. 밥 굶을 걱정도 없고 말이야. 내 검정 가방과 베이지색 구두, 지금 입고 있는 실크 블라우스까지 이 모든 게 다 나에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충만한 행복이 느껴졌다. 그 감정에 푹 빠진 뒤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 느낌을 헤빙 노트나 SNS에 적곤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나면 모든 것이 그저 기쁘고 감사하게 느껴질 뿐이었다.